오늘은 이정록 시인의 의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의자라는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경험에 따른 인식과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낸 시이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시적 대상이 어머니가 되겠네요. 그죠? 화자는 어머니의 말씀을 통해 고달픈 삶을 사는 연약한 존재들에게는 나름의 안식처가 존재함을, 그리고 그러한 존재들은, 어떤 존재, 안식처들은 결국 서로를 의지하고 사는 처지임을 알게 된다. 더 나아가 인생이란 서로에게 의자와 같이 편안한 존재가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어머니께서 한 소식 던지신다.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꽃도 열매도 그게 다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여.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아니었냐.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호박에 뙤리도 받쳐야겠다.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싸우지 말고 살아라.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읽다 보니까 이게 자꾸 방언투, 사투리투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읽을수록. 자, 그리고 보니까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전부 다 어머니의 말씀을 인용한 거,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 갈 채비를 하며, 채비라고 하는 건 준비죠 뭐. 병원에 갈 채비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그리 썩 좋은 거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께서 쭉 뒤에 봤죠. 그죠? 아까 읽어보니까 결국 삶의 어떤 깨달은 바를 화자에게 전하느니, 내지는 주제를 드러내느니, 내지는 교훈을 주느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소식 던지신다. 이때 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뒤에 나오는 2연부터 5연까지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이 어머니의 말 던진다는 것을 통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면서 어떤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1년, 병원에 갈 채비를 하는 어머니가 전하는 소식. 허리가 아프니까, 이게 병원에 가시는 이유인가 보다. 그죠? 어떤 삶의 이치를 깨닫는 계기가 되고요.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이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의자로 보는 것들, 즉 기댈 수 있는 것.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자는 뭡니까? 의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의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걸터 앉는 가구 정도, 기구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에서는 상대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며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즉 어떤 구체적인 사전적인 의미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 의자라는 평범한 사물 내지 일상적 사물은 단순한 사전적 의미를 뛰어넘어 요거 고달픈 삶을 지켜주는 뭐로 안식처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있다. 자,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허리가 아프시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의지할 존재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계시네요. 문제는 어머니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꽃도 열매도 다 그게 의자에 앉아있는 것이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물도 의자와 같은 안식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나 열매에게 의자는 뭘까요? 그거는 꽃받침이 되겠죠. 결국은
자연물에서 뭐하고 있다? 의자의 역할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 여는 어머니께서 병을 통해 깨달은 세상의 이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엔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아버지 산소 좀 다녀와라. 에서 화자의 처지 아버지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래도 큰애 네가 아버지한텐 좋은 의자 아니었냐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큰애 너가 할 때 이 큰애는 그러니까 화자가 되면서 아버지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좋은 의자, 원관념은 큰애죠? 아니었느냐는 것은 평소 아버지께서 생전에 화자, 큰아들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년 아버지에게 의지하였던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따가 침 맞고 와서는 침 맞는 것이 퇴 이거 아니죠, 그죠? 한의원에서 맞는 거예요. 참외밭에 지푸라기도 깔고 왜? 지푸라기가 바로 의지하는 대상. 호박에 뙤아리도 맞춰야겠다. 뙤아리 왜? 호박이 의지하는 대상. 결국은 얘네들도 뭐예요? 식구라는 거죠. 그것들도 식구인데 의자를 내줘야지. 이때 그것들은 바로 뭡니까? 호박, 참외밭.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 지푸라기, 뙤아리는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참외나 호박을 뭐로 인정하고 있어요? 식구로 인정하고 있죠. 그죠? 뭐라고? 참외나 호박을 뭐로? 식구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어머니의 생명 존중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의인화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연 자연물에도 의자를 내주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싸우지 말고 살아라. 어머니 당부죠. 결혼하고 애 낳고 사는 게 별거냐? 가정을 이루면서 사는 거 뭐 별다를 거 없다는 거죠.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공간에다가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의자 뭡니까?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내놓는 거요. 결국 이 말은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에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사는 거, 이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 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제5연 서로에게 의자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정록 시인의 의자라는 시를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를 노래하고 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다. 발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을 가지고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자, 이런 걸 구어체적 문체라고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적 상황을 제시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여야 것이여, 그 다음에 다녀와라, 아녔냐, 바쳐야겠다, 내줘야지 라든가 말하라, 별거냐, 내놓는 것이여 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이 시의 대부분은 화자가 아닌 화자 어머니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1년, 시적 상황을 제시하는 1년뿐이에요. 그리고 다 화자의 어머니예요. 더군다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특성을 보여주며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는 어머니가 들려준 말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적 소재, 의자가 되겠네요. 의자를 통해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자의 상징성을 볼까요? 그러면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요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댈 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의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지하는 존재죠. 그러다가 이제 자연물도 이제는 뭐예요? 의자에 앉아있다라고 해가지고 자연물에까지 인식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생장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큰애 네가 의자 아니었냐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어떤 고달픈 삶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현실을 버텨낼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고 된다면 결혼하고 의자 몇 개 내놓는 거요 라고 하는 건 가족 간의 위안과 의지가 되는 존재로서의 의자가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으로 볼 때 이 시는 의자라는 사물을 바탕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내지는 인간과 자연, 기타 등등 따뜻한 배려와 교감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년에서 인생이란 의자 몇 개를 내놓는 것처럼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의자와 같은 존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주제의식도 같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정록 시인의 의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